16일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발표에 따라 주가 조정을 받은 삼성 SDI의 향후 주가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 3월 12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함께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주인 삼성 SDI입니다. 보통 삼스디라고 부르죠. 삼성 SDI는 전기차나 ESS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 비중은 중대형 전지가 47.9%고요. 소형 전지가 33%, 전자재료가 19.1% 정도입니다. 주가는 3월 30일 기준으로 67만원인데요. 오늘 1.49% 하락한 66만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린 3월 12일에는 68만 7천원이었는데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약 1% 정도 하락을 했네요. 52주 최고가는 81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2만 2천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3.43% 정도네요.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대신증권 박강호 애널리스트가 쓴 1분기보다 2분기의 초점, 성장 구간으로 진입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우선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85만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는 소폭 하이를 했지만 종전 추정치에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진은 했지만 예상보다 덜 부진했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중대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향 ESS 매출 둔화로 영업 적자이지만 원형 전지나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표를 정리해서 보시면은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전기차나 ESS 같은 중대형 전지의 실적 상승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된 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 적자 이후로 전기차 리콜 관련 충당금을 설정한 것도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요. 참고로 원형전지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도 21년은 영업이익이 1조 51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최대 고객인 BMW하고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증가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폭스바겐에서 각형 중대형 전지를 채용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쪽 캐파 증가로 22년에도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기사를 아실 텐데요. 폭스바겐이 3월 16일에 2030년까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 덕분에 삼성 SDI를 포함한 배터리 3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수년 내에 기술력 습득이 어렵고 더군다나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상위 5개나 6개 업체로 구조조정이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 유일의 각형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의 향후 주가 전망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선언보다는 각형 배터리 채용 확대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에 기대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전동 공구나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원형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확대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소형 전지의 공급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올레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각 부분별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우선 중대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였고요.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큰 변화가 없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재료는 앞에서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 그대로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은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QOQ로는 감소를 했지만 YOY로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성장세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부가 가치의 2차 전지 부분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중대형 전지 쪽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형 전지나 전자재료 쪽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은 쏘쏘다. 두 번째는 최대 고객인 BMW하고 폭스바겐향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어서 2021년에는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두 리포트를 살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SDI의 중대형 전지에 갈 길이 아직 멀구나. 힘내야 하는구나. 하지만 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중대형 전지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85만원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9% 정도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보시죠. LGD나 BOE에서 중소형 올레드를 확대를 해서 삼성 SDI가 미소를 짓는다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노발레드라고 삼성 SDI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올레드 소재 연구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레드의 필수 소재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은 P도판트라는 걸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독 공급이어서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 제조사가 올레드 채택률을 높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체인 LG 디스플레이나 중국 BOE도 덩달아서 올레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을 노발레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 SDI도 그 혜택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경쟁사에서 이 P도판트라는 것을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이게 워낙에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한 기업이 대박을 터뜨려주면 굉장히 든든해지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기사인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회복 덕분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폭풍 성장을 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주춤하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점유율이 17.3%에서 31.7%로 급등을 한 반면에 2위 업체인 LG화학은 점유율이 20.6%에서 19.2%로 떨어졌네요. 이 편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수치는 조금 다르지만 참고가 될 만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9.6%에서 5.1%로 감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SK이노베이션한테도 점유율이 뒤지고요. BYD라는 6위업체한테도 점유율을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분간 중국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중국 지역에서의 거래 확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 글로벌 경쟁 여건이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죠. 아직 주가는 상승 반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실적을 감안을 할 때는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만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리스크하고 함께 배터리 쪽 악재도 겹쳐진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삼성 SDI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